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강의를 녹화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녹화하느라고 하루가 늦게 이제 진행이 됐네요.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토기의 관찰과 분석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토기 사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과 관찰을 하는가, 그 관찰 방법, 분석 방법에 대한 실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실제 이제 토기를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화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토끼를 이해하는 데는 막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토기의 관찰과 분석 방법의 사례로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 두 점의 이 토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원저 단경호라는 것, 토기 종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신발형 토기라는 거죠. 신발형 토기. 나중에 이 기종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별도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원조 단경우라는 것은 원조, 바닥이 둥글다. 그리고 목이 짧다. 그러니까 둥근 바닥, 짧은 목, 항아리가 이제 되겠는데, 길죠. 그래서 한자로 원저당경호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고고학 연구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형 톡이라는 것은 깊다, 깊은 심, 그 다음에 발이 모양이다, 주발 모양이다. 그래서 신발, 뭐 신발형 톡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신발만 쓰더라도 이제 이런 기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발이 모양 톡이 깊은 발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두 기종을 토기 종류를 내가 왜 예를 들었냐 그러면은 이 두 토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역, 중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토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성도끼의 백제토기를 뭐 대표한다랄까 이런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토기 종류 중에 이제 하나다. 그런 토기 중에 종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고학을 공부를 하든 보존 처리를 공부를 하든 적어도 이 토기를 접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토기 기종이 바로 원저당 경우 신발형 토기이다. 물론 그 이외에 굽다리 접시, 고배, 세발 토기, 그 다음에 목이 긴 장정호, 그릇 받침인 기대, 뭐, 그 다음에 이 반형 토기가 소위 이제 뭔가 이제 이 제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종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완형 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 두 기종의 토기의 어떤 특징, 제작 방법, 사용 흔적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찰을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그에 준해 가지고 약간씩의 이제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제작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토기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그런 토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두 점의 두 기종의 토기를 이제 이해를 할 때 먼저 이 토기가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가 이걸 먼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원저단경호가 이 소위 고고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기의 특징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제 제작 기법. 우리 제작 기법 앞에 다 공부를 했죠. 제작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이 원저당 경우나 신발형 토기를 이해하는데 그게 포함이 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작 기법, 그 다음에 신발형 토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토기가 뭐 이건 원저당 경우, 이거는 이 납작한 평저예요. 이런 차이점이 뭐고 이런 이 용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고학적인 이해 이런 이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저당경호라는 것이 이 어떤 토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죠. 자, 이 원저당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바닥이 이제 둥근 이 항아리니까 이 사실은 이 원저당경호 형태가 바닥이 둥근 그런 항아리 토기들이 이 원삼국 시대 우리 다시 말해서 이제 사만 시대 이전의 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평저 토기예요. 평저 토기 바닥이 뾰족한 거. 물론 그보다 더 빠른 신석기 시대 토기는 첨저 토기 바닥이 뾰족한 토기들이죠. 자, 첨저 토기. 그 다음에 이제 묵문토기 단계부터가 평저 토기인데 바닥이 납작한 토기고 초기철기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바닥이 이렇게 둥근 원저기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닥이 납작한 거에서 둥근 형태로 항아리가 이제 모양이 나타난다. 이것은 토기 발전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큰 변화예요. 획기적인 발전이다. 왜? 토기 제작 기법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따라줘야만 가능하다.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원저 토기가 이때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를 담는 항아리 종류가 이제 원저 형태로 이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저 단경호 한 기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토기 제작 기술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우선 이제 이 원삼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토기의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변화이자 토기 혁신 또는 발달, 발전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제 그것은 이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 소성 방법이 달라진다. 토기를 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전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토기를 소성하는 방법 중에 노천요, 개방요, 그 다음에 밀폐요, 등요, 폐쇄요, 뭐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크게 봐가지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거는 이 위가 개방이 돼가지고 거기에 산소가 많이 주입이 돼서 거기서 소성된 토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젓갈색 한화염 토기로 제작이 된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굴가마 형태의 밀폐가마, 경사요, 여기에서 구워진 토기는 그 내부에서, 가마 내부에서 고온에 의해서 완전히 화는 상태의 이 변화된 이 토기, 이것이 이제 제작되니까 그 토기들은 환원염 소성 토기가 돼서 색깔이 회색 또는 회청색을 띠게 된다. 자, 이 가마 구조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개방형 가마, 노천 가마, 그 다음에 운상 시대 단계부터 밀폐형, 등요, 경사요,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이 토기 변화하는데 가마 구조도 같이 토기가 변화한 이유는 가마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가마 내부에서 생산될 수 있는 토기의 양도 훨씬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 비해 가지고 가마의 규모도 훨씬 커진다. 훨씬 커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형 방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것은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토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윤적법, 권상법, 수비법, 그 다음에 권상법에 이제 뭐 회전판이 도입되는 이런 단계를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 내가 설명한 가장 뒷부분에 소위 윤적법과 이 소위 권상법 또는 윤적법과 이 회전판이 같이 이용됩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회전판, 다시 말해 가지고 농로가 도입이 된다. 토기를 만드는, 돌리는, 이게 토기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농로 또는 뭐 도차라고도 이야기 돌아간다고 그래서 농로가 이제 사용이 된다. 이 농로는 토기를 성형할 때 회전력에 의해서 토기를 성형을 한다. 돌리면서 거기에 우리 흔히 영화에 나오는 뭐 도자기를 이렇게 빚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360도 고속 회전에 의해 가지고 이 토기를 이제 성형을 하기 때문에 토기의 표면이라든지 내면이 아주 매끄럽게 치밀하게 잘 정제된 토기가 이제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기가 360도 아주 대칭적인 그런 토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정형적인 토기, 형태의 정형을 갖춘 토기,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회전판이 없었을 때는 수비법하고 뭐 윤적법, 본상법 이걸 병용해가지고 회전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거나 누르거나 만져서 토기를 우리가 점토 촬영놀이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토기 기형이 막 찌그러진다든지 토기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토기가 소위 좀 투박하고 이런 토기들이 이제 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거에서 이 회전판이 이제 도입이 돼서 사용됨에 따라 가지고 앞에 설명했던 그와 같은 어떤 정제된 토기가 이제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레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큰 변화 획기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소위 토기를 성형하는 데 있어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탄알판과 내박자가 사용돼서, 다시 말해서 탄알 기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탄알 기법. 이 탄알은 두드려서 암날한다.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탄알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시골에 뭐 빨리 빵망이 같은 그거보다는 작지만 이제 거기에 이 문양을 새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 실오라기, 그러니까 이제 이 천 형태의 실오라기를 이렇게 이제 감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표면에 이제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드리려고 그러면은 토기가 아직 완전히 굽힌 상태가 아니고 아직 무른거른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뭔가를 받치고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받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받침모루라고 이제 그러는데, 한자로 쓰면 이제 내박자랄까, 안쪽에 받치는 도구. 그러니까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요 버섯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이 안에 토기 내부에 이렇게 받쳐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버섯처럼 생겼죠. 그래서 받침모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고고학 발굴에서 심심치 않게 토기가 제작된 장소, 유구에서는 이런 받침모루는 가끔 출토가 돼요. 이 받침모루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토기로 구워진, 그러니까 무기물로 만들어진 이런 받침모루만 이제 이 잔존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아마 여기 밑에 보다시피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받침모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것은 나무 받침모루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전부 이제 완전히 그 부식돼서 우리가 이제 고고학 유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이 됐겠지만, 나무는 그냥 깎아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토제로 이제 만들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토기처럼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더 활용도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이제 받침모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사용이 된다. 받침모루와 탄알판에 의해서 탄알 기법이 적용이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아래쪽에 이 항아리 토기 내면 안쪽에 이제 안에 이제 나타나는 흔적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받침모루를 대했던 흔적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둥글둥글한 이런 동심원 형태가 이 소위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단위, 또 여기서 여기까지 단위, 여기서 여기까지 단위. 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둥근 부분이 이제 여기에 닿았던 부분인데, 받침모루로 사용이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안에 받치고 바깥에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완전한 형태의 이제 동심원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이 탄알을 할 때 사용됐던 네 박자의 크기는 대체로 요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정원을 그으면은 이런 정도 크기의 받침모루가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윗부분 일부에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이 일정한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동심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받침모루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에 보면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에 이 소위 심재 변제가 있어가지고 겨울과 가을에 자란 부분은 딱딱하게 이렇게 진한 색깔로 나타나고,
봄, 여름에 나는 이게 이제 많이 자라니까 넓은 간격으로 연한 색깔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겨울과 가을에 자란 이 딱딱한 부분은 이게 마모가 쉽게 되지 않고 봄, 여름에 자란 것은 이게 무르게 넓게 자라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이 마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딱딱한 부분이 돌출되고 여기 이 연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계속 사용이 되면은 나무의 나이테 형태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무 받침모로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탄할할 때 되는 방향은 여기에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첩해서 되고, 또 그 위에 중첩해서 되고, 그 위에 중첩해서 되고, 이런 형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탄할을 해 나갔다. 아, 그게 방향이 뭔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의 관습, 습관, 이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가. 그리고 그게 더 확대가 되면은 토기를 만든 집단에서는 집단적인 어떤 특징까지도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여기에 이 찍혀 있는 이 네 박자. 이것은 마치 탄알 도구처럼 이렇게 이제 밀부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문양을 새겼어요. 자, 여기에 이 네 박자나 탄알판에 여기 문양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 조각을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여기 이제 되는 이유는 이 토기가 물을 이겨가지고 만든 이 점토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시피 이 네 박자의 표면이 이 맨질맨질하거나 또 바깥에서 두드리는 탄알 도구, 탄알 방망이가 매끈하거나 맨질맨질하게 되면은 거기에 토기 태토 속에 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방지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문양 형태로 새기게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요철의 문양 형태로 이렇게 새겨줌으로 해가지고 그게 찍히면서 톡이 기벽 속으로 일정 부분 파고 들어가게 돼요. 탄알 방망이도 마찬가지요. 그런 문양이 새겨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매끈하게 돼 있는 것보다도 이제 이 톡이 기벽 속에 남아 있는 공기를 빼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는 거. 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왜? 토기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기의 기벽 속에 공기가 들어차 있게 되면은 가마 안에서 고온에 의해서 굽히면서 이 공기는 팽창하게 돼 있잖아요. 열이 올라가면은 팽창하게 돼 있죠. 고온에. 그러면 이 토기가 터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불룩하게 즉 기포라고 공기 주머니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 토기가 원래 매끈한 토기로 제작이 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알판과 네 박자를 사용한 탄알 기법은 그거 이전에 이 토기를 성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토기를 형태를 갖춘다. 물론 아까 물레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형태를 정제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지만 그 이전에 이제 토기의 형태를 먼저 잡는 게 이게 이제 탄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잡는다. 기형을 이제 먼저 조정을 한다는 거죠. 만든다. 자, 그래서 이 탄알 기법이 적용된 이 토기 이런 거 하고 밀폐가마 그 다음에 이 소위 이 토기에 이제 성형할 때 최전판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밀접하게 서로 관련을 가지고 거의 원상국 시대부터 이제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돼, 같이.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토기 제작 기법과 토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그렇게 이제 일시에 새로 이제 바뀌어서
토기의 변화,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런 토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 토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태토도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문토기라든지 초기철기 시대에 이 점토대 토기라든지 이런 무문토기 계통의 토기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거기에 석영이라든지 운모라든지 장석이라든지 뭐 돌알갱이 그리고 모래 알갱이 이런 것들이 혼화제로 거기에 이제 많이 섞여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런 상태에서 큰 성립, 즉 돌알갱이 이런 것들이 토기 태토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전 성형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탄알과 내박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돌이 거기에 박혀 있으니까 그것을 방망이로 두들기고 내박자에 해도 그거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 돌알갱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회전판을 이용해 가지고 성형을 할 때 소위 표면의 마지막 단계 이제 회전 물손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토기를 고속으로 회전판에 올려서 물손질을 하면서 거기에 손에 닿게 되면은 이 큰 돌알갱이 이런 것들이 손에 걸려 가지고 토기에 큰 굵은 선이 쭉 생겨 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거기에 구멍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에 사용되는 태토가 이전 시기에 토기를 만드는 태토보다도 훨씬 정제된 흙을 한다. 이제 그 정제된 흙이 바로 아주 고운 니질 점토라는 거죠. 니질은 점토 니자예요. 점토니 아주 정제된 점토, 고운 점토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이제 돌알갱이 이런 것들이 다 침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운 이 분말의 흙으로만 점토로 남아있는 거. 이게 이제 뭐 바닷가에 이제 뻘 아니면 논의 뻘층. 그 다음에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시골길에 움푹 파여 있는데 흙탕물이 고여 있다가 그것이 서서히 침전돼 가지고 윗부분에 얇게 이렇게 미세한 입자로 이제 흙으로 남아 있는 거 이런 정도의 이제 고운 태토가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가 이제 원상국 시대 단계부터 채용이 돼 가지고 토기 제작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토기 제작 방법에 혁신이 일어났다. 자, 그럼 그 혁신이 자발적인 혁신이냐? 우리가 문화 변동론에 있어서 문화가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체적인 발전,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주민 이동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까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변화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변화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런 원상국 시대에 나타나는 토기 제작 방법의 혁신적인 변화, 이런 이 토기의 특징들은 이 우리와 접해 있는 이 중국의 소위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전국시대 중국 한대 한나라 때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여기에 우리 원상국 시대부터 나타나는 탄알문 토기, 탄알 기법이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 짧은 목 항아리, 당경호 이런 것들은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 우리가 이 고조선과 접해 있었죠. 그 이전에는. 자, 연나라 계통의 이 소위 이제 전국시대 토기에 그게 이제 이 기형이라든지 제작 방법이라든지 탄알문의 형태라든지 이게 이제 거의 유사한 그런 토기들이 거기에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국
한나라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서북한 지역에 설치됐던 낙랑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남쪽에 우리가 있는 이 백제권역, 가야권역, 신라권역에 이렇게 쭉 확산이 된다. 그래서 전국시대 회도라고 그래요. 회색 빛깔을 내는 토기, 회도의 탄알문 토기, 이 제작 기법이 그게 가마도 마찬가지예요. 밀폐 가마, 회전판 다 마찬가지죠. 그 일체가 회도 제작 기법이 소위 서북한 지역을 통해서 서북한 지역에는 위만조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낙랑군 이걸 통해 가지고 한반도 남부지방의 사만사에 수용이 된 거죠.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그쪽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또는 그쪽 지역에 낙랑군 설치와 함께 주민이 대거 남쪽으로도 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이런 소위 선진적인 토기 제작법이 이제 수용돼서 이제 사만사회 그 다음에 삼국시대 토기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본격적인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연질 토기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회청식 경질 토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토기 변화의 혁신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그럼 대단히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토기 기형이 바로 아까 봤던 그런 원저당경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저당경호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함축적으로 거기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 기법이. 그러니까 내가 그 당경호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저당경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 이 제작 방법 설명, 관찰 방법 설명, 분석 설명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단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둥근 짧은 목 항아리니까 일단 부피가 있어요. 토기가 볼륨이 있어.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를 많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항아리 종류. 그러니까 결국은 항아리 종류인데 대체로 액체는 뭐 물이 대표적인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술 종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식생활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같으면 간장, 된장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된장은 액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액체를 담는 그 중에 아마 대체로 물을 가장 많이 담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뭐 주식이 이 곡물들이에요. 뭐 쌀, 보리, 뭐 콩 다 있는 거죠. 이런 곡물을 이제 저장했다. 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가는 어떤 큰 항아리들이 있어요. 아주 큰 항아리. 이런 건 이제 곡물 저장이 큰 항아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뭔가를 이제 담아서 운반하는 거.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토기 표면에 타용 흔적으로서 그것이 재가열돼 가지고 뭐 불이 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토기 표면에 이 소위 그물망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탄착돼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운반용이 되는 거죠. 항아리 종류에. 자, 그런 운반하기 위한 손잡이 만들고 토기 바깥에 씌었던 그물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식돼서 없어지고 이제 토기 항아리만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당경 후에 이제 이 소형 당경호 이런 기종들은 이제 조리를 할 때 뭔가 밑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뭔가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사용되기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원저 당경호는 그때 따라 가지고 아주 폭넓은 그런 일상 용기로 이제 사용이 됐던 가장 그러니까 이 토기 종류가 가장 보편적인 기형이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면서 이런 시기부터 나타나 가지고 늦은 시기까지 심지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 이 기형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일상생활 용기로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저당경의 이제 제작 방법을 앞으로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원저당경은 테사키, 우리 토기 제작 성형하는 방법 제일 첫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죠. 윤적법, 권상법, 수비법, 그 다음에 태삭기 또는 권상법 플러스 회전대 사용. 이렇게 이제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여기에는 원저당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태삭기와 회전대를 혼용을, 그러니까 이제 회전대 위에 올려서 태삭기에 의해서 성형을 해서 고속 회전에 의해서 토기를 완성한다. 막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앞에 접하는 이 토기 중에 이제 이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원저당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토기 겉면, 표면이 보면, 자, 표면에 그냥 밋밋한 원저당 경우도 있어요. 아무 문양이 없는 원저당 경우, 매끈하게. 이런 원저당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95%, 96% 이상이 특히 이제 원삼국 시대 예, 원저당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이제 소위 표면에 문양이 이렇게 나요. 문양.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도 표면에 전면에 이렇게 똑같은 문양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 내가 설명했던 바로 탄알문이에요. 탄알문인데 사실은 이제 탄알 흔적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 탄알 기법이 적용이 된 거는 이 문양 효과를 의도해 가지고 이게 탄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문양 효과가 아니고 토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법이다. 다시 말해 가지고 토기를 성형하는 데 필요한 제작 기법이다.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토기에 탄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찍혀 있는 저기 탄알 흔적이 보기가 싫지 않네. 없는 것보다 더 저기 아름답네. 토기가 운치가 있네. 없는 것보다 밋밋한 것보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양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토기를 성형하는 그런 방법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문양 효과까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탄알문이다, 문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탄알 기법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탄알 기법의 이제 종류는 이제 문양의 종류 형태가 되는 거죠. 문양의 종류는 탄알 이 방망이에 어떤 형태로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양 찍히는 문양 종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보면은 격자 탄알. 격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하나의 네모 형태, 여기에 문양에 조그만한 네모가 있죠, 그죠? 여기 반격이라는 거예요, 반격. 그래서 요걸 격자라고 그러는데, 반격이 계속 연결이 된다, 격자. 그래서 격자 문양이 새겨진 탄알 방망이로 표면을 이제 두드리는 거죠. 물론 내부에는 뭐를 댄다? 네 박자를 대고 이렇게 토기 표면을 이렇게 두들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연한 격자 탄알문이 형성이 된다. 자, 여기는 이제 토기의 몸통 부분이고, 이 토기 바닥 부분에 또 이제 좀 멍성하게 이렇게 거칠게 탄알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토기의 바로 바닥은 아니지만, 다른 예지만,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탄알이 이루어져 가지고, 탄알 판에, 탄알 방망이, 탄알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거의 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히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소위 문양 효과를 의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탄알 방망이 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가 하나의 탄알 방망이 크기, 탄알 방망이의 크기.
같은 탄할 방망이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윗부분은 이와 같이 몸통 부분이 이제 되는 거니까 바닥 부분에 이와 같이 좀 거칠게 탄할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탄할의 방망이의 크기, 대체로 요 원 형태로, 여기 이제 이 말각 형태, 말각이라는 각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죽여져 있다는 거죠. 자, 요걸 단위로 하면 요 말각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탄알 방망이의 형태가 어쨌다는 거예요. 약간 길면서 이렇게 이제 끝이 약간 둥그스름한 네모난 형태라는 거죠. 말각 장방형 형태가 되는 거죠. 말각 장방형.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에 중첩이 돼 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돌고 여기에 중첩이 돼서 이 부분은 흔적이 사라져 있지만 요것을 추정해서 복원을 하면은 요렇게 이어져서 요 정도가 이제 된다. 요게 이제 탄알 방망이의 너비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도 일부 지어졌지만 요 정도가 이제 탄알 방망이의 규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탄알 방망이의 크기, 탄알판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여러 토기에 나타나는 것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규격화시켜서 통계 데이터 처리하면은 어느 집단의 이 토기를 제작할 때 탄알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사용한 탄알 방망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규격화된 토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토기가 제작돼서 생산된 어떤 유통범위, 제작돼서 사용된 유통범위도 추정할 수 있고, 제작 집단의 이제,을 특정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시간적인 이 척도도 이제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격자 탄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격자 탄알문에 다시 평행 탄알문이 혼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격자 탄알문에 평행 탄알문이 혼용이 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토기가 바로 세워져 있는 원저 단경인데 여기서부터는 위쪽은 목이에요. 그러니까 목 아래쪽에서부터 이 몸통 아래쪽 어디까지?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대체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선이 돌아가는 이 부분. 자,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는 왼쪽에 보이는 이와 똑같은 그런 격자 탄화물이에요. 격자 탄화물인데 표면이 이 부분보다 많이 조금 마모가 되거나 빛이 지워진 그런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 탄알문의 위아래 이렇게 탄알의 종류가 달라지고 탄알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뭐냐, 어디냐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횡침선이라 그래. 여기 선이 이렇게 돌아가죠. 같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선이 돌아가는데 이 횡침선의 가장 아래쪽 선을 중심으로 그 위는 몸통 부분에 이제 탄알이 이제 같은 종류의 탄알이 이루어지고 그 아래쪽은 탄알의 종류도 달라지고 방향도 이제 바뀌고 여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횡침선이 돌아가는데 그걸 기준으로 아래쪽은 위쪽하고 달라진다. 자, 여기는 침선이 없지만 아래에 이제 대체로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횡침선의 마지막 선이 있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바닥과 위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게 제작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를 경계로 이제 바닥하고 몸통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윗부분은 격자문 탄알, 아랫부분은 여기에 흐릿하게 잘 안 보이지만 이제 평행 탄알,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 있죠. 평행 탄알. 이렇게 이제 되는 탄알문이 바뀌는 거. 평행 탄알이라는 건 선이 이제 일정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촘촘하게 이어진다. 그게 이제 평행 탄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반대로 몸통 부분에 이제 평행하게 이제 탄알 방망이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선이 새겨진다는 그걸 두드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위쪽은 평행 탄알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저 아랫부분에 마지막 횡침선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은 뭐예요? 격자 탄알문이 되어 있다. 이거와 같은 그러니까 탄알의 반격의 격자의 규격은 이거보다 더 크지만 어쨌든 여기는 평행 탄알 플러스 격자 탄알문이 혼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것은 이 원저단 경우가 아니라 장난형 톡이에요. 길쭉한 이런 장난형, 장난이라는 것은 긴 계란 모양이라는 거죠. 물론 그 톡이 아가리 부분 계란처럼 이렇게 오므라드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외반하는 그런 기형이 되겠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바닥 부분하고 이제 위 몸통 부분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대체로 바닥 부분과 몸통 부분의 경계에서 위쪽은 이게 바로 이제 승문 탄알이에요. 승문 탄알. 그리고 아래쪽은 격자 탄알문. 그러니까 승문 플러스 격자 탄알문이 이제 혼용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승문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실오라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새끼처럼. 그러니까 새끼처럼 실이 꼬아져 있는 실오라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탄알판에 평평하게 규칙적으로 감아가지고 그거를 토기를 제작할 때 두들기게 되면은 토기 표면에 뭐다? 승문 탄알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거의 대부분이 탄알을 할 때 탄알판의 세로 방향이 몸통에 탄알이 된다.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옆으로 이렇게 탄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탄알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기가 바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탄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몸통 부분에는 그렇게 이제 세워진 상태로 규칙적인 세로 방향의 탄알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는 세로 방향, 격자문은 세로 방향이 아닌 거, 이거하고 구분이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격자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탄알 방망이 자체를 자세히 보면 여기도 단위들이 나와요. 요렇게. 여기 단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그 아가리 쪽에서 이렇게 이 몸통 바닥 있는 쪽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두들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법. 그것들이 원저당 경우는 다 그렇게 나타난다. 자, 그런 반면에 여기 하늘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는 이 세로 방향이 아니고 이 토기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옆으로 나가리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뉘어가지고 뉘인 상태에서 바닥 부분에 이렇게 옆에서 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위쪽하고 몸통하고 바닥 부분에 탄화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다시 사용될 때 만든 이 탄화 도구, 이것을 탄화 도구를 몸통에 탄화했던 도구와는 다른 탄화 방망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자 탄화문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예외적으로 평행 탄알이 이 바닥에 이제 탄알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위쪽 몸통은 이 소위 이제 이 격자 탄알 또는 승문 탄알, 평행 탄알이 되어 있는 반면에 바닥 부분에는 격자 탄알문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격자 탄알문이 있는 게 대부분이다. 자, 그것은 이 토기가 이 격자 탄알문이 있는 게 이제 토기를 바닥에 놨을 때 뭔가 미끄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의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원저당 경우 어느 시대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몸통밖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고개를 숙여서 바닥 부분도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다시피 이 목 부분, 아가리 부분은 이 탄알이 이제 나중에 지워져 버려요. 다 지워.
회전 물 손질을 하면서. 자,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 아가리 부분은 매끈해야만 여기에 뭔가에 액체를 담아가지고 따르거나 이럴 때 여기에 요철이 생겨 있으면 그걸 따라가지고 속이 이 기벽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리 부분은, 목 부분은 매끈하게 나중에 이제 다시 회전 물 손질이 돼가지고 이제 지워져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요 지워진 요 탄할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회전 물 손질돼서 없는 부분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어때요? 이게 탄할이 됐는데 요 부분만 이 회전 물 손질된 속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이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할 기법 자체가 아가리 부분까지 다 이렇게 탄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자, 이 원젓 경우의 기형 중에 목 부분은 바깥으로 C자형으로 이렇게 외반이 돼요. 외반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할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뭐예요? 아가리 부분에 탄할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아가리를 바깥으로 외반시키게 C자형 모양으로 외반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고속 회전을 하면서 아가리 부분만 회전 물 손질을 하면서 이렇게 젖혀줘야만 아가리 부분이 C자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탄할 방망이는 평평한데 백날 두드려 봐야 C자형으로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토기를 단경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 제작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자형으로 외반되게 아가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탄할 방망이 이렇게 두드려 그렇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할로 만들어져 있는 전체 이런 원통 모양의 큰 이런 토기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아가리를 이렇게 회전판을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젖혀주면은 C자형으로 이제 앞에 봤던 단경우 항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리 부분을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려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이 회전 물 손질 형태로 성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할 문양이 다 지어져 버린다는 거죠. 원래는 다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평행탄할. 이 평행탄할이 좀 깊고 간격이 좀 넓은 이런 것들이 촘촘한 것보다 좀 늦은 시기에 이제 나타나요. 그것은 아주 세부적인 문제니까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대체로 이런 탄할 기법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평행탄할 계통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세 발바닥이 찍혀 있네요. 세 발바닥 형태가.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여기에 이 세 발바닥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자, 이런 문양이 탄할 문양에 찍혀 있으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 100% 100개 한성도끼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단계의 토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때까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밝혀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100개 톡이다. 100개 한성도끼 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아가리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문양이 지워져서 없죠. 탄할 문양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뚜렷한 세 발자국 모양의 이제 소위 조종문이 세 발바닥, 세 발 모양 조종문이 먼저 여기에 찍혔어. 먼저 여기 찍혔는데 그 위에 보니까 세로로 찍혀 있는 탄할 문양이 여기에 일부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탄할판이 이렇게 두들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 자, 그런 반면에 오른쪽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는 세로 탄할 문양하고 세 발바닥하고 같은 문양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평행 탄할 방망이에 문양을 새기면서 세 발바닥 문양 형태하고 같이 새긴 거예요. 같이 새겨서 이제 두들겼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세 발바닥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중복이 돼가 그 위에 다시 이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대체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행 탄알판에 여기에 소위 이 문양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세 발바닥, 세 발 모양을 이제 다시 새겨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두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세 발이 의미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를테면 세 발 자체가 소위 그 자체를 상징하니까 한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새는 소위 주로 이제 무덤에서 출토된다 그러면은 이 죽은 이의 영혼을 날개 달린 동물로서 이제 실어서 승천시키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고대부터 갖고 있었죠.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새와 관련되는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이제 문양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저당 경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걸 좀 종합해 가지고 이제 제작 기법을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우선 이제 원저당 경우를 통해 관찰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회전대를 사용해서 태사기에서 제작을 한다. 이건 다시 설명 안 합니다. 회전대 위에 태사기와 윤정법은 다르죠. 태사기는 한 바퀴 원 형태 그 자체를 쌓아 올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일단은 밀착시켜서 접합을 많이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탄화를 한다. 탄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화를 해서 전체 기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토기 기벽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빼내고 단단하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를 합니까? 아가리 쪽에는 아가리 모양을 C자형으로 외반시켜서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진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뭐야? 젖히면서 회전 물손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다? 탄알 문양이 다 쥐어져 버리겠어. 매끈한 회전 물손질 흔적만 있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아까 봤더니 횡침선이라는 게 있었죠. 횡침선. 자, 이 횡침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알에 의해 가지고 문양을, 이 토기를, 기형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봤던 회전 물손질 하기 전에 이 횡침선을 이렇게 이제 새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횡침선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회전을 하면서 침선을 새기기 때문에 토기를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둘러가지고 침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토기가 일정 속도로 이제 회전이 되는 상태에서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아래쪽에 대해서 토기를 회전하는 상태에서 위로 서서히 올려만 주면은 돌아가는 회전하는 토기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행한 선이 이렇게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횡침선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횡침선을 따라 가지고 이 토기를 이렇게 쭉 횡침선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 하나의 선으로서 이제 둥근 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나선 모양으로 한 선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통에 지름이 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같은 토기의 회전이라고 속도의 회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뭐야? 한꺼번에 서서히 같은 속도로 끌고 올리면서 형성이 되니까 그 부분은 폭이 좀 넓게 나타나. 그 다음 반면에 지름이 좁은 바닥 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나타나. 그런 특징이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횡침선은 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횡침선이 돌린다. 자,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하고 바닥 부분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별도로 탄화를 한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몸통 부분에 탄화를 해서 먼저 그 탄화를 해서 먼저 횡침선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뉘어 가지고 횡치해서 바닥 부분을 이제 탄화를 한다. 탄화할 도구와 방향이 대부분 다르다. 앞에 설명을 했죠.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은 성형을 할 때 원래는 회전대에 올리면은 둥근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토기가 뚱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에 넓적한 점토판을 깔고 그 위에 윤적법에 의해서 이 토기를 성형을 해서 탄화를 해서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제 토기를 완전히 이제 이 정제된 토기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토기 몸통과 아가리 부분에 이 기형을 다 제작하고 난 다음에 성형하고 난 다음에 이 토기를 이 회전판에서 떼내는 방법도 뭐 와도를 잘라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겨서 자른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다 그런 상태에서 회전판 위에 다시 올려서 토기를 어떻게 옆으로 뉘어서 오른손잡이는 이쪽에 내부의 바닥에 네 박자를 대고 바깥에 이 평평한 각진 이 토기 바닥면을 두들겨 가지고 둥근 형태로 이제 원재화 시킨다는 거예요. 둥근 형태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알이 이제 가장 이 밑바닥에까지 이제 이 탄알이 찍혀 있는데, 이 탄알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바닥 부분하고 몸통 부분에 탄알의 도구의 탄알 도구, 그리고 탄알의 문양, 탄알의 방향도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원저 단경으로 관찰하면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토기 표면에 그대로 제작 기법상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토기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강의 듣고 나면은 그 토기가 다시 달리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 부분 탄알은 몸통 탄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체로 몸통하고 바닥 부분의 경계 부분에 탄알이 이루어진 데 보면은 몸통 부분 탄알 위에 나중에 바닥 부분 탄알이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찍혀 있는 중복 중첩대가 이제 그걸 통해 선후 관계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닥 부분 탄알은 아까 설명했지만 토기를 옆으로 뉘은 채 횡치한다 그러죠. 횡치한다. 자, 그래서 옆으로 이제 뉘어서 바닥 부분을 두들겨서 이제 둥근 형태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알의 방향, 탄알의 문양, 뭐 탄알 도구 이것들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가리 부분에 입술 끝부분, 아가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제일 끝부분, 이 끝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연단이라 끝단자를 써가지고 이 구연단 목부분 여기에는 아주 360도 정제된 그 형태 그대로는 거예요. 그것이 횡치할 때 또는 닿지 않았다는 거 다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닥 부분에 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토기를 성형한 상태에서 아가리는 둥글게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뒤집어 가지고 놓고 바닥 윗부분을 이렇게 두들기면 저 바닥에 둥글게 탄화하기 더 쉬워요. 그러나 어때요? 이 토기가 아직 건조된 상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물렁물렁하다는 얘기, 점토 상태. 그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놔서 거기에 탄할 방망이, 그럼 네 박자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죠? 뒤집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두들기면 토기가 다 일그러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두고 압력이 위에서 안 가해지게 내부에 네 박자를 대고 옆에서 두들기게 되면은 이런 원저당 경우에 이제 원저화가 이제 가능해진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뉘었을 때 뉘고 탄화를 했을 때, 뉘었을 때 바닥에 회전판에 닿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뭔가 기형이 약간 눌리거나 이런
일그러진 그런 모양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부분이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토기 자체가 일정 정도 부피가 있는 무게가 있는 그런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형이 이루어지면은 내리 눌리게 되면은 바닥 부분에 약간 평평하게 되고 윗부분은 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바로 다시 잡아줘야 돼.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아무튼 옆으로 뉘어서 바닥 부분을 옆에서 탄화를 한다. 그 흔적들이 토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에 탄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횡치해서 눌려진 몸통 부분, 바닥 부분에 눌려진 이 부분은 다시 안에 네 박자를 대고 거기에 다시 탄활판으로 두들겨서 원래 형태의 둥근 몸통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단계에는 탄활 방향이라든지 탄활 판의 문양 종류라든지 이것이 원래 몸통에 탄활했던 탄활 문양, 탄활판하고 달라요. 대체로 바닥 부분에 탄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채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바로 일그러진 그 횡치됐을 때 눌렸던 그 부분을 다시 바로 해야 되니까 바닥 부분에 사용했던 탄활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탄활의 종류, 탄활의 문양, 탄활의 방향, 이게 원래 몸통에 처음에 탄활됐던 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탄활과 옆으로 그어져 있는 횡침선이 대부분 그 부분에 지어지고 거기에 이 탄활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활의 방향이라든지 이 탄활의 이제 문양 종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전체를 종합을 하면은 이 원저당 경우는 몸통 중간 부분, 중하위, 그러니까 바닥 부분, 아까 경계되는 부분, 횡침선이 그어지는 시작되는 그 부분 위쪽에 1차로 성형을 해서 탄활을 한다. 1차로 성형을 해서 탄활을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옆으로 다시 뉘은 상태에서 납작한 바닥을 원저화시킨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바닥을 이제 원저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회전판 위에 올려서 토기를 제작을 할 때 첫 번째 거를 이제 1차 성형이다. 그 다음에 바닥을 횡치한 상태에서 원자화시키는 과정을 2차 성형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1차 성형 과정, 2차 성형 과정에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기법들은 제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큰 틀에서 세부적인 제작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바닥이 둥근 원상국 시대부터 나타나는 획기적인 형태의 토기가 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저당 경우에 이제 이 제작 기법을 계속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윤적법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바닥에 이제 일정한 점토판을 둥근 점토판을 이제 놓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한 층 한 층 링 형태의 이제 점토고리 이거를 이제 쌓아 올려간다는 거죠. 물론 쌓아 올라갈 때도 이제 대체로 이 단경호라는 기형을 고려를 해가지고 몸통 부분은 고리 링의 직경이 큰 걸로 바닥 부분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몸통을 탄화를 해가지고 몸통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성형을 한다는 거죠. 몸통으로 성형을 한다. 그 다음에 성형하고 난 다음에 이 정제된 이런 토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형하기 전에 윤적법에 가지고 쌓아 올라가서 이게
이 점토 띠와 띠를 밀착시켜서 얇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이 회전판에 올려서 기백이 일정하게 한번 이 소위 이제 회전력에 의해서 이제 이 토기의 형태를 매끈하게 가로 잡아요. 바로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탄화를 한다. 그때 탄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문양 효과와 더불어 점토도 이렇게 이제 점토 속에 공기도 빼내고 여러 가지 토기 기형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일그러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그런 기형을 이제 탄화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 자, 그런 상태에서 토기를 이제 옆으로 횡치한다, 닌다. 거기에 납작하게 점토판으로 바닥에 되어 있는 부분을 떼내서 그 부분을 내부의 바닥에 네 박자를 대고 두드려서 토기를 둥글게 이제 성형을 하면은 이제 토기가 완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옆으로 횡치했을 때 그 흔적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 뭔가 보니까 여기에 다른 데 눌려가지고 넓적한 형태로 이렇게 보이죠? 눌려가지고. 이게 이제 옆으로 횡치할 때 눌려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눌려 있으면서 여기에 탄알이 지워지거나 탄알의 방향이 여기하고 조금 달라. 지워지거나 다르다. 여기는 평행 탄알인데 여기 격자 탄알이 돼요. 이 부분. 그렇죠? 자, 이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명했다시피 1차 성형, 2차 성형을 할 때 이 톡이 이 몸통 부분에 이 둥근 형태로 눌려있는 자국이 있고, 거기에 탄알이 일부 지워져 있거나 아니면 탄알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옆으로 뉘어서 바닥 부분을 탄알할 때, 원자화 시킬 때 그 흔적이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부에 눌려있는 부분을 다시 네 박자를 갖다 대고 거기에 다른 탄알 방망이 아니면은 같은 탄알 방망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원래 공 모양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흔적이 여기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확실히 이 토기가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보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되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이제 다른 원저당경의 제작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성형, 2차 성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적용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바닥 부분과 그 윗부분의 몸통 부분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 성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부분을 서로 접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원자 단경으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는 달라요. 앞에는 앞에는 둥근 점토판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태삭기 하나하나 해가지고 전체 형태를 만들어서 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가리 부분 회전 물손질하고 다시 옆으로 뉘어가지고 이 바닥에 각진 부분 그것을 원자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원자 단경으로 만드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랫부분의 바닥 부분하고 윗부분의 몸통 부분 위에 이상의 거를 별도로 성형을 해가지고 나중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톡이 완전한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한번 볼까요? 이 몸통 부분하고 바닥 부분을 별도로 제작해서 접합해서 토기를 완성시키는 경우, 자, 이거 보니 제일 첫 번째로 바닥을 따로 제작해. 이 바닥 부분, 저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에 이 점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저부가 되는 거죠. 저부를 따로 제작해서 따로 제작된 몸통 부분에 갖다 붙여서 접합을 해서 토기를 성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접합하고 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접합면이라든지 이 바닥면에는 탄알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소위 이제 회전판 위에, 회전대 위에 올리고 앞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성형을 하는 거죠. 탄알도 하고 회전 물선질도 하는 거죠. 단
앞에 바닥에서부터 한꺼번에 제작이 될 때는 바닥에 둥근 점토판을 놓고 그 위에 윤적법으로 쌓아 올라가지만, 여기에는 바닥판을 놓지 않고 도넛 형태, 린 형태의 둥근 이 점토띠를 한 겹 한 겹 위로 쌓아 올라가게 되면 바닥 부분을 비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바닥이 비어서 이 바닥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접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바닥이 없는 상태로 제작이 돼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제작된 바닥 부분을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바닥 부분에 탄알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접합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 접합 부분하고 바닥 부분을 더 이제 이 문양 효과를 같이 이제 내기 위해 가지고, 접합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다시 이제 탄화를 한다는 거죠. 그 탄화를 할 때는 역시 앞에 바닥 부분을 둥글게 탄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옆으로 역시 뉘어 가지고 둥글게 이제 성형해서 탄화를 해서 이제 성형해서 기형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통의 아래쪽 이 부분에 보면은 이 침선 위에서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 침선 위에 이 바닥 부분에 이제 탄화라는 그런 흔적이 겹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접합 방법에 의해 가지고 탄화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뉘어 가지고 바닥 부분을 다시 나중에 이 몸통 일부분까지 약간 중첩이 되는 그런 형태로 탄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런 제작 기법이든지 이 접합 제작 기법인지 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바닥 부분에 탄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내면, 특히 토기 내면은 바깥면 표면보다 이 제작 흔적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겉에서 밖에서 잘 안 보이니까 제작 비법에 울퉁불퉁 뭐 요철이 생기거나 접합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이것도 대강 그냥 마무리하고 말아보니까 그 흔적들이 잘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보면 여기에 점토를 위아래 몸통하고 아래쪽하고 접합했던 그런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잘 관찰을 이제 하면은 이 토기가 접합 기법에 의해서 제작한 건지 아니면 바닥에 점토판을 놓고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서 단화로 해서 제작한 건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토기를 만든 제작 집단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니까 중요하죠. 제작 집단, 토기를 만드는 제작 집단,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이 토기의 유통 범위, 또 이 토기의 이런 특징이 전부 모아봤더니 대체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토기를 통해 가지고 유물의 편년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단경호는 그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신발형 토기. 자, 이 신발형 토기는 거의 전부 다가 산화염 소성 토기에 의해 가지고 붉은 빛깔을 띄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대체로 토기의 이 발전 방향이 이 노천요에서 밀폐요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빨간 색깔, 젓갈색을 띠는 소위 산화염 소성 토기에서 환원염 소성 토기로 이제 제작이 된다고 이제 그랬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산화염 소성 토기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붉은 색깔을 띠는 이런 토기들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경우에 어떤 벽사 의미가 있는 거죠. 빨간 색깔.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이 토기는 생활용 토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젓갈색 연질의 산화염 소성토기로 이제 제작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밀폐가마에서 굽히더라도 그것이 밀폐가마의 토기가 어느 가마 부위에 놓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절을 해서 전부 다를 환원염 소성토기로 만들지 않고 부분 산화염 소성토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대체로 이런 토기들은 토기의 아궁이 일부 부분이라든지 배영구 쪽에 이렇게 이제 두고 토기를 구워서 나중에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많이 들어가도록 일부 내버려 두는 거 있고 쪽 부분만 이제 배연 부분이고 아가리 부분이니까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가리라든지 아궁이라든지 배연구를 이렇게 막아서 차단하게 되면은 안에서 환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토기들이 안 만들어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노천요 형태로 이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위에 두고 굽게 되면은 환원염 소성 토기하고 이 토기하고 같이 한 가마에서 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제기 기법이. 이제 과거에는 이런 토기, 산화염 소성 토기, 환원염 소성 토기는 전혀 다른 토기 가마 구조에서 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마 발굴을 해보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산화염 젓갈색 연질토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굴가마, 밀폐가마 이런 데서 구워지는 거예요. 이 구워질 때 이제 놓이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산소가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차이에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 신발형 토기들은 주로 이제 이 소형 토기가 많아요. 이제 그것은 우리 이제 주발 형태니까 뭐 식기로 많이 사용이 됐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아래쪽에 돌을 이렇게 받치고 그 밑에 아궁이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뗀 자국이 있으면서 토기가 소위 사용에 의해 가지고 아랫부분을 시꺼멓게 이렇게 다 끌려져 있는 끄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난 시간에 그런 토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뭔가 조리하는 용도. 조리 용도, 자비용이라 끓이는 용도라는 거예요. 끓이는 용도. 자,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이제 됐는데, 자, 이 대체로 끓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토기는 향아리만큼 이 토기의 질도 약하고 무문토기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계속 이어져서 좀 원시 토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생활용으로서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출토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해도 전부 회청식 경질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젓갈식 연질토기들도 상당 부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제작돼서 사용이 됐어요. 자, 그것은 이제 대체로 이 젓갈식 연질의 산화염 소성 토기는 아직 토기가 완전히 단단한 형태로 안 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자비용으로 다시 이 소치라든지 아니면 아궁이에 걸어 가지고 여기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더 열을 받아 가지고 더 단단하게 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효과를 이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젓갈식 연질 토기도 실제로 생활에 많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생활 유적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출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발형 토기도 대체로 이제 백제 토기에도 나타나고 신라 토기에도 나타나고 가야에도 일부 있지만 가야에는 젓갈색 계통은 아니고 이제 회청색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신발형 토기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백제 토기에 많이 나타나는 기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이런 시기의 것들은 몸통의 최대 지름, 가장 넓은 지름이 어깨 부분 위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위쪽에 어깨 부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급속하게 좁아진다. 그래서 축약형으로 된다, 저부가. 그리고 여기에 바닥 부분이 이게 굽형태인데 여기에 지난 시간 우리 지두 앞펀이라고 그랬죠. 손을 꾹꾹 눌러가지고 굽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이제 무문토기 계통의 이제 제작 비법이니까
올해 이런 시기의 토기는 그런 제작 기법이 이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구연부도 이제 그 이전 시기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좀 길게 이렇게 바라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지름의 위치가 이제 이런 시기에서 점점 중간 부위로 내려와요. 이 몸통의 지름이, 최대 지름이. 그러니까 좀 원통상으로 조금 이제 바뀌어 나가지만 아직도 완전 원통은 아니고 가운데 부분의 몸통 최대 지름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던 굽은 완전히 없어져요. 여기 이제 손누름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깎기도 이제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사과 깎는 거 생각하면 돼요. 토기를 여기에 이제 덕기덕기 붙어 있는 점토를 깎아내서 매끈하게 정지한 상태에서 깎아내면 정지 깎기가 되는 거고. 자, 이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대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회전대가 사용이 되면 회전하면서 칼을 갖다 대가지고 회전 깎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닥이 이제 평평한 그런 원통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 나오고, 여기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이 몸통 지름에 비해 가지고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약간 신발이 아니라 약간 그 높이가 낮은 그런 그러니까 얕은 발이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변화 방향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신발형 토기의 제작 기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발형 토기는 백제 신발형 토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 거는 봤다시피 이제 문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양이 없는 무문양 신발형 토기. 자, 그것은 이전 시기에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소위 말해가지고 무문토기 계통이 그대로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탄할 기법이 적용이 되고 등료가 등장을 하고 회전판이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니질 점토가 사용이 되고 이런 획기적인 토기 변화를 보이지만 원삼국 시대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토기 제작 방법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통적인 이쪽 우리 삼한 지역에서 적용됐던 전통적인 토기 제작 방법에 이렇게 이제 융합이 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문양이 있는 탄알문 소위 신발형 토기가 되겠죠. 탄알문 신발형 토기. 자, 이것은 탄알문 신발형 토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앞에 원저당 경우 설명한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만 뭐예요? 그것은 원저당 경우는 두 번째 제작 기법 중에 이제 저부를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접합해서 다 만드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신발형 토기는 바닥에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역시 이것도 탄알문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전력에 의해서 제작이 된다. 그러니까 탄알문이 있는 이 신발형 토기가 앞에 봤던 무문양의 신발형 토기보다 무문양의 신발형 토기 그것은 거의 대부분 소위 이 회전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문토기 이런 제작 기법 그대로를 사용하는 반면에 탄알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이 신발형 토기는 원저당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전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회전판을 사용을 하는데 원저당 경우 회전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원저당 경우는 바닥이 완전히 넓적한 회전판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성형을 하는데 비해 가지고 여기는 뭐야? 여기에 보다시피 저부 방형헌이라고 그래서 저부에 축을 재고 축 그러니까 납작하게 축 요만한 형태의 이 회전 축에 올려가지고 이제 회전을 해서 성형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에 저부의 깎아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토기 자체가 원래 이제 소형이니까 그렇게 작은 어떤 회전 축에 올려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제작을 한다. 자, 이것도 변화 방향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어깨 부위에 최대 동체경이 있다가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축약이 되는 거. 그거에서 점점 몸통의 최대 지름이 중간 부위로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원통 모양으로 위아래 이 지름의 직경의 크기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 그 다음에 아가리 이 부분이 길게 빨아진 거에서 이제 짧게 빨아진 거다. 그리고 높이에 비해 가지고 지름이 점점 커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한다. 뭐 이런 변화 방향은 문양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이제 똑같다. 그러나 제작 기법은 탄할 기법이 적용이 되고, 탄할 기법이 적용이 됐다는 것은 회전대가 이용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박자가 이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다시피 격자 탄할문, 승문 탄할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격자 모양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물망이 찌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선 방향의 격자 탄할문, 그래서 사격자 탄할문. 그 대신 어떤 거는 이제 앞에 단경호 봤지만 격자의 방향이 네모난 게 바로 세워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격자 탄할문. 이건 이 토기 제작 방법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기 차이, 지역 차이를 반영하니까 미세하게 잘 관찰해야 될 속성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신발형 토기는 바닥 부분하고 몸통 부분하고 원저 단경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탄알의 방향이 바뀌거나 탄알 도구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예외 없이 똑같은 탄알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 하나의 이제 탄알 도구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만든다는 거죠. 왜? 토기가 소형이니까 나중에 옆으로 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바로 이 탄알 문양이 격자 탄알 문양인데, 이 승문 탄알 문양, 그리고 여기에 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거 다음에는 평행 탄알 문양, 뭐 똑같아요. 앞에 이제 탄알 문양에 대해 가지고 내가 변화 방향을 설명을 했지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원삼국 시대 마한 지역 또는 백제 지역에서는 이런 변화가 보이지만 경상도의 와질 토기는 이게 반대예요. 성문 토기가 먼저 성문 탄알 토기가 먼저 나타나고 격자문 탄알 토기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그 지역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 중에 이제 하나예요. 어쨌든 지금 출토된 토기의 이제 분석 결과, 지금까지 연구 결과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백제토기 단계로 넘어오면 저 위에 이제 좁은 방형의 바닥 축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토기들이 이제 신발형 토기의 제작에 적용이 된다. 이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발형 토기를 이제 제작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나머지 윗부분은 태쌓기에 해가지고 회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화를 하고, 또 여기도 이제 아가리 부분은 전부 다 이제 회전 물손질이 이어지는 거죠. 아가리 부분이 대체로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발아지는 이유는 이 토기를 사용할 때 밖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바깥으로 발아지면 이렇게 이제 뭔가를 따르기도 쉽고 사용하기 이제 쉽고, 여기에 뭔가를 담을 때도 바닥이 저기 아가리가 상대적으로 넓어지니까 쉽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아가리 부분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탄알 문양이 다 지워져서, 원래는 여기까지 탄알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전을 하면서 회전 물손질에 해가지고 이렇게 아가리를 바깥으로 살짝 젖히게 되면은 이 부분에 손이 닿는 부분 여기까지는 회전 물손질에 해가지고 탄알이 다 지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원저 단경을 설명하면서도 다 설명을 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바닥에 점토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링 형태의 점토띠를 어떻게 쌓아 올려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작 방법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제작 방법은 바닥판 상면 제법이에요.
이제 바닥판에 둥근 점토판을 이렇게, 이 둥근 점토판을 이렇게 놓고, 넓은 중근 점토판을 놓고, 점토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점토판 가장자리 위에 한 겹의 이 점토띠를 쌓아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성형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바닥판 상면 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그 반대로 바닥판을 놓고 바닥판 옆에 둥근 바닥판 가장자리 옆에 여기 보이네요. 옆에 이렇게 해서 점토띠를 쌓아 올라가 가지고 토기를 성형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바로 바닥판 측면 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닥판 상면 접합과 바닥판 측면 접합이 제작된 토기의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시기적인 차이,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제작기법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완형인 상태에서 토기에서는 좀처럼 확인이 안 돼. 자, 이와 같이 깨져 있는 이런 토기들. 이거 보면은 깨진 면 또는 단면 이런 걸 보면 이런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고학에서는 오히려 깨지고 헐벗고 한 이 토기가 정제되고 완전한 형태를 갖춘 그런 토기보다도 관찰할 속성들이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다는 거죠. 더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접합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에 깨진 부분이 바로 이제 요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깨진 면이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기 관찰할 때 태쌓기, 윤적법 이런 것들 할 때 이 점토띠가 접합된 그 부분이 쉽게 잘 깨진다고 그랬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점토띠가 이렇게 쌓아져 가지고 깨진 부분 이렇게 쭉 보면 요 부분 유독 요 부분을 따라서 깨져 있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바닥판과 접합했던 이 부분이 요것이 점토판 가장자리 윗부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깨져 있으니까 이것은 뭐다? 바닥판 상면 접합이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다시피 여기 깨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깨져 있어요. 이 바깥에도 이게 이제 원래 토기의 벽면으로 올라가는 이 점토띠가 이제 접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판이 이 토기의 기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뭐예요? 바닥판 측면 접합이 되는 거죠. 이 토기인데 이 토기 여기에서 관찰하면 안 보이죠. 여기에 이 접합된 흔적이라든지 깨진 흔적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건 나타나는 데 비해 가지고 그래서 바닥판 측면 접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흔적이 없어. 깎기 흔적만 있고 옆으로 여기에 깎기 이제 흔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닥판을 보니까 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따라가 둥글게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판 측면 접합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위에 나머지 탄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저당 경우 설명했을 때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 설명을 했어요. 다만 여기에는 바닥판을 놓고 특히 이제 이 깎기 조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에 이 깎은 흔적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흐릿하게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태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래 알갱이, 돌알갱이, 작은 돌알갱이 이런 것들이 깎는 과정에서 와도 칼에 걸려가지고 깎이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이제 알갱이가 살짝 이렇게 밀려 있어요. 여기도 살짝 여기서 쭉 밀려 있어. 쭉 밀려서 밀리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말랑말랑한 점토 속으로 콕 쳐박히고 콕 쳐박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깎았다. 이쪽 방향을 깎았다. 깎이는 방향, 깎기의 흔적, 특징 이것도 돼요. 제작 기법하고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다. 왜? 그것을 만든 토기 제작 장인의 또는 제작 집단의 속성, 습성을 반영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일정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런 토기가 제작돼서 사용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고고학을 하는 기본 바탕이 이제 된다는 거죠.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말형 토기의 이제 한 점은
이 신발형 토기 중에서도 가장 이런 시기에 신발형 토기. 아까 신발형 토기의 변화 과정이 이 어깨 부분에 몸통 최대 지름이 형성됩니다. 윗부분에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가리가 길게 밖으로 벌어진다. 길게 이제 이 길다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대체로 뭐 정확한 사이즈 크기가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는 단정을 못하지만 대체로 이제 길게 말아진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이 테토가 여기에 도랄갱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무문토기에 나타나는 그런 테토하고 거의 같은 특징을 가지는 그런 테토가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바닥 아래쪽으로 오면서 급격하게 축약이 돼 가지고 완전한 원형이 아니다. 바닥 부분이 완전한 평평한 게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둥근 바닥에서 평평한 바닥으로 바뀐다 그래도 완전한 둥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둥그스름하다. 그러니까 이 바닥 부분과 몸통 부분이 이어지는 이 부분이 둥그스름하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저라고 그러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그래서 이제 환저라고 둥글 환자를 써서 환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환저저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토기들은 아직 이 원상국 시대 단계에 들어와서 회전대가 이용이 되고 또 밀폐요에서 소성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획기적인 토지 제작 방법에 탄할 기법이 적용이 되고 그러지만 여전히 뭐예요? 전통적인 무문토기 제작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거예요. 회전 물손질 흔적 이런 게 안 나와. 회전 흔적 전혀 안 나와. 그렇죠? 회전 흔적 전혀 안 나온다. 그래서 대체로 윤적법이나 아니면은 뭐 권상법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토기 기형을 만들어서 손으로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토기가 이제 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문양 토기, 신발형 토기 중에 특히 이제 무문양 토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제작 기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대체로 무문양의 신발형 토기. 그 다음에 탄할 기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무문양 토기의 신발형 토기 그런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탄할 기법이라든지 회전판을 이용을 한다든지 토기 태토가 좀 더 전개된다든지 이런 특징을 이제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뭔가 끓였던 그런 끓는 흔적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니까 아마 뭐 뭔가 자비용으로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토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 도면이에요. 물레 크기 형태 그대로. 그리고 이 토기의 특징 그대로. 실제 크기 그대로를 계측을 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그게 이제 실측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비대면 하니까 이제 실측 수업도 못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대면이 이루어지면은 이 뭐 실측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실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측하는 이유는 한번 실측해 봄으로 해 가지고 이 토기를 가장 많이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측. 물론 이제 연구자들한테 연구 자료로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측을 하고 난 다음에 각 부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런 것들 이제 주기라고 그러죠. 요 부분에 깎이게 조정이 되어 있다. 뭐 몸통 최대 지름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도구로 이렇게 꾹꾹 눌러 가지고 접합한 흔적이 있다. 바닥에서부터 위로 손으로 길게 이렇게 긁어 올려서 내면을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관찰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두 가지 원저 단경호하고 신발형 토기 이게 원상국 시대 백제 토기의 대표적인 기형을 두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까 모두에 설명을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장경호도 있고 완형 토기도 있고 완이로 주왈 모양 토기 신발형 토기 위에 낮은 주왈 모양 토기 이런 것도 있고 굽다리 접시 즉 고배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넓적한 접시 형태 이제 반 형태도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이 대형의 그릇 받침 기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그중에 이제 원저 단경호 형태지만 바닥이 평평한 그런 토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백제 흑색 마연 토기 이건 바닥이 평평한 거예요. 또 직구 단경호 물론 이제 단경호 형태지만 그 다음에 대옹 아주 큰 뭐 선생님 키 정도 목까지 올라오는 이런 정도의 거대한 큰 토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기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앞에 설명했던 원저당 경우나 신발형 토기 이것이 이런 토기의 제작 기법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토기가 가지는 기형적인 특징 세부적인 특징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제작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전체 토기들이 이제 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 수업 시간에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랬다가는 토기 하나만으로도 뭐 1년 내로 공부를 해도 기종별로 다 하면은 안 되니까 요 두 가지 토기 기종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이 일반적인 토기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특징, 시간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이다. 특징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다른 토기들도 그러면 이거하고 이런 두 가지 토기 기형하고 다른 토기 기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작됐을까? 세부 특징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 거기에 적용을 시켰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해 뒀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 그러면 내가 성실히 답변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토기 관찰과 분석 요것은 뭐 요 두 토기 기종으로 대체를 하고 이제 수업을 토기 관찰과 분석은 이제 여기서 이제 1단락 찍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제 토제품이죠. 토제품 중에 토기 못지않게 많이 출토되는 고고학 자료가 바로 기와예요. 기와. 기와는 건축 부재죠. 건축 재료인데 이 기와의 이제 제작 방법, 특징, 시기별 특징, 문양의 종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토기처럼 이렇게 이제 제작 방법, 기법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8주차 수업이니까 중간고사네요. 이 중간고사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3, 4학년이니까 막 예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방법과 같이 이제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우리 단톡방에 내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역시 수업 시간, 그 시간 9시 반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세부적인 거는 단톡방에 공지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1주짜부터 7주짜까지 잘 여러분들이 아마 비대면으로 수업 시험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미리 잘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동영상 자료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 오픈북이라고 해가지고 했다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제대로 답안 작성이 어려울 테니까 미리미리 해당 수업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놨다가 어느 부위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시험 문제에 바로 이제 뭐 오픈을 하더라도 찾아서 또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답안으로 잘 작성해낼 수 있을 테니까 뭐 그건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자,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중간고사 잘 보시고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다 다음 주 2주 후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기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